자, 수업은 세 번째 무료 수업인데, 오늘 수업은 이제 블로그 수익화 부분에 대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블로그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지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각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 직장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사이드 잡의 형태들이 있는데, 저도 작년에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저는 작년에 투자를 좀 잘못해가지고 날렸어요. 작년에 되게 좀 시련을 겪었어요. 그래서 큰 돈이 이만저만 큰 돈이 아니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큰 돈이어서 직장은 되게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돈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 다들 생각하는 게 이제 극단 어떤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은 더 책임질 수 있는 걸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할 바에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거를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용서를 구하던 뭘 하든 하는 게 맞지 뭐 책임도 안 지고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진짜 무책임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옆에서 누군가는 차라리 죽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정말 몸이 부서지더라도 차라리 열심히 일해서 한 푼이라도 버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직장 다니면서 새벽 4시까지 일하고 8시 반에 또 출근하고 그 일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몇 분 안 되지만 저는 새벽 저기 뭐지 설거지를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6시간 5시간 동안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하니까 손톱이 10개가 거의 다 빠질 지경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톱이 익어가지고 손톱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 더 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은 많이 주는데. 그래서 또 겨울이 다가오니까 또 근데 더 속상했던 건 뭐냐면은 그렇게 새벽까지 심부름 한다고 운전해서 뭐 청소하러 다니고 담배 심부름도 하러 다니고 했는데 새벽에 꼬박꼬박 졸다가 운전하다가 딱지 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거를 딱지 한번 운전 구간 딱지 딱 떼니까 한 7, 8만 원 딱지 떼면 돈 다 날리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눈물도 나고 그런 상황이고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빨래방에 빨래 좀 맡겨달라고 해서 이제 모텔에 가서 빨래 챙기러 갔는데 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빨래 가지러 진짜 멀리 갔는데 한 2시간을 기다렸는데 문을 안 열어주길래 그냥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속상하고 비 오는 날 진짜 비 맞으면서 갔는데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하면서 좀 속상했던 건 뭐냐면 아 진짜 이렇게 계속 사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은 눈물이 좀 나려고는 하네요. 지금도 눈물 날 일은 많죠.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니. 근데 어쨌든 책임지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는 진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사람한테 혼나는 건 혼나는 거지. 결국은 혼나더라도 내가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잘하는 게 뭐지? 그걸 계속 생각했어요. 결국은 제가 잘하는 거는 저번에도 첫 번째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를 잘하는데 그리고 제가 전공이 시각 디자인 전공이거든요. 컴퓨터 그래픽 쪽인데 시각 디자인인데 근데 나이가 많으니까 그럼 컴퓨터 그래픽을 지금도 하냐? 손을 놓은 지는 좀 됐어요. 지금은 이제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설거지를 하러 다닐 게 아니고 화장실 청소하러 다닐 게 아니고 뭔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를 결국은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게 블로그였어요. 블로그를 하고 블로그에다가 내가 청소하고 모텔 가서 청소하고 이제 파티룸 가서 청소하고 하다 보니까 노하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침대볼을 빨리 가는 법. 제가 그 뭐지? 같은 데 가서 청소를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블로그에다 포스팅하고 또 그런 거 이제 포스팅을 연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 도구는 어떤 게 좋다. 시계 머리카락 제거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어떤 청소 도구가 좋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로그에다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했냐면 회사 근처에 이제 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에 가면 명품 대행 구매 대행을 이제 알바생을 계속 뽑아요. 점심때 잠깐만 가서 하는 알바인데 이제 그거를 한 30분 정도 하면 3만 원을 벌어요. 진짜 꿀알바죠. 30분 했는데 3만 원을 버니까 그거를 옆에 있는 직원하고 같이 둘이 가서 6만 원을 벌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밥은 그 사람이 사요. 그 사람이 사요. 자기도 돈을 벌었으니까. 자기 이제 경험 삼아서 하는데 1인당 300만 원어치씩 아니 600만 원 1인당 600만 원어치씩 루이비통 가방을 사요. 저도 가방 600만 원, 그 친구도 600만 원, 1200만 원어치씩
루이비통 가방을 사가 그 사람한테 갖다 줘요. 그런 것도 이제 계속 하고 알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도 블로그 포스팅하고 그렇게 이제 그거를 작년에 하고 조금씩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씩 돈 번 돈으로 하다가 손톱이 딱 빠지고 막 하니까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월 달 마음의 결심을 딱 한 게 더 이렇게는 못 하겠다 해서 그 블로그 강의가 있었던 거예요. 있어가지고 내가 자동화 수익을 어떻게든 내야지 되는데 그리고 제 직장 상사분이 저의 상황을 조금 알아서 1,000원을 벌어도 100원을 벌어도 자동화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거를 1,000원을 2,000원으로 만들 수 있고 2,000원을 4,000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노후를 그걸로 이렇게 키워갈 수 있다면 정말 그건 괜찮은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자동화 수익을 전 찾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반드시 키워보려고. 근데 그런 걸 누가 쉽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래서 그 뭐지? 당근에서 명품 같은 것들을 싸게 파는 것들을 가져다가 다시 되파는 거, 리셀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한두 건 해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사기 맞을까 봐 너무 겁나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사고를 쳤는데 내가 이걸로 또 해가지고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도 있고 돈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 쉽지가 않고 또 중고책을 사다가 그걸 다시 되팔아 볼까? 뭐 그런 것도 해보고. 근데 결국은 시간 투자해야 되니까 자동 수익이 아닌 거예요. 자동화 수익이라는 거를 내야 되는. 그래서 블로그 수익은 어쨌든 글을 쓰고 일정 글을 쓴 부분에 대한 어떤 내가 잠을 자도 글을 쓴 거에 대한 광고가 붙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이 발생하니까 자동화 수익이 분명히 이거를 어떻게든 나는 목숨처럼 이걸로 파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2월 달에 수업이 하나 딱 있었어. 그때 당시에 제가 블로그 글을 미친 듯이 쓰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T라는 게 나왔어요. 챗 GPT라는 게 나왔는데 이놈이 너무 좋았던 GPT한테 물어보면 얘가 글을 막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막 미친 듯이 쓰고 있는데 또 블로그 수업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수업이 석 달 수업인데 39만 원짜리 수업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돈이 진짜 돈이 없는 와중에 이런 얘기 해도 되지? 이런 얘기 할게요. 제 비밀이지만 개인회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 개인회생을 얼마 정도를 하고 있냐면 매달 법원에다가 제가 506만 원을 내고 있어요. 엄청 많이 내고 있죠. 506만 원.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는 게 괜히 혼나는 게 아니에요. 집사람 맨날 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안 좋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게 모아야 되는 와중에 9만 원이라는 돈은 저한테 너무나도 피 같은 돈인데 그 돈을 블로그 수업에다가 냈어요, 저는. 그 설거지 한 돈을 거기다가 다 내고, 진짜 이거는 내가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을 하고, 미친 듯이 그 수업을 듣고, 여기서 내가 뭔가 얻지 못하면 나는 이제 죽는다 생각을 하고,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를 싹 다 내 걸로 이제 얻었거든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수업을 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수업을 들었는데 그 한 달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블로그 글을 그때 2월 달에 제가 2월 달, 3월 달에 제가 2월 달에 글을 수업할 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 달에 글을 280개를 썼어요. 280개를 썼다는 거 하루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거의 미친놈이에요. 글을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죠. 그렇게 어떻게 많이 써요? 하루가 30일이라 치면 거의 10개 가까이 쓴 건데, 그죠? 엄청 많이 쓴 거죠. 그렇게 많이 썼으니까. 3월 달에도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희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걸 안 쓰면 저 죽으니까. 왜냐면 설거지 대신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이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을 때 그 수업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오늘 수업이 그 일방문자 1,000명 달성 챌린지 수업하는 그거 일환으로 하는 무료 수업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미친 듯이 글을 썼고 그때 뭐 1,000명 달성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미친 듯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종교가 뭐 기독교지만 하나님이 뭐 길을 열어 주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별명이 부르마리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부르마리님 뒤로 어떻게 그렇게 글을 빨리 써요? 어떻게 그렇게 글을 빨리 쓰나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뒤로 글을 쓰니까 이렇게 빨리 써진다고 저는 하루에 24개도 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그거를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들리시나요, 목소리? 인터넷이 약간 불안한데 혹시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실래요? 아, 네, 잘 들리시구나. 잠깐 끊겼나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쓰냐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GPT 때문에 빨리 쓸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면은 무료 강의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강의를 3월 말에
3월 31일 날 무료 강의를 한번 했어요. 그때 강의가 어떤 강의였냐면 2월 초에 가 나오고 나서 강의를 스타트 해가지고 글쓰기를 GPT로 한 그 글을 쓴 거랑 3월 달에 GPT 여태까지 한 그 노하우를 싹 다 묶어놓은 그 노하우를 3월 30일 한꺼번에 푸른 강의였어요. 그리고 4월 17일 날도 한 번 또 무료 강의를 또 했어요. 그렇게 그 한 달 반씩 꺼놓은 노하우를 두 번에 걸쳐서 그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싹 다 저한테,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유료 강의로 이제 돌아갔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유료 강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 블로그 수익화에 이제 유료 부분들이 있는데, 유료 강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제 10만 원으로 이제 끊어가지고 유료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무료 강의 그 들으셨던 분들이 싹 다 신청하신 거예요. 싹 다. 돈이 그냥 일단 그 무료 강의 두 번은 10만 원보다 더 이상의 가치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그냥 사주 강의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그 무료 강의만도 10만 원 이상의 가치다라고 하시면서 싹 다 끊어주셨어요. 여기 지금 서수옥 선생님도 다 그런 분들이세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일기생 분들이 그런 스토리를 조금 알고 계시고요.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블로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이제 뭐 빠진 것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불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애드 포스트 수익이라는 게 있고, 애드센스 수익이라는 게 있고, 기자단 수익이라는 게 있고, 체험단 수익이라는 게 있고, 제휴 마케팅 수익이라는 게 있고, 원고 수익이라는 게 있고, 전자책, 강의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어떤 트리를 타고 왔냐면 몇 개의 수익들이 있는데, 저는 동그라미, 잠깐만요. 소리가 잠깐 들어와서. 저는 이제 어떤 수익이 있었냐면, 애드포스트 수익이 일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자단 수익이 일부 있었고요. 체험단 수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휴 마케팅 수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의 수익이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수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블로그를 쭉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수익의 경험들을 할 텐데, 저는 전자책을 쓸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안 쓰고 있는 게, 저는 기반 자체가 지금 글 쓰는 수업이기 때문에 뒤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프롬프트거든요. 프롬프트를 노출을 시키면 저의 이제 영업 부분들이 싹 다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부터 전자책을 쓰려고 했는데 계속 못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타이밍을 좀 놓쳐가지고,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좀 쓸 수도 있는데 강의에 너무 이제 그 집중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조금 놓치긴 했어요. 그래서 전자책은 아직 못 썼지만 기회가 되면 이제 전자책은 좀 써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블로그 수익은 여기 이거 말고도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뭐 뉴스픽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이제 가져오는 약간 제휴 마케팅하고 좀 일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좀 더 알아볼게요. 오늘 강의의 큰 부분에서 이 애드센스에 대한 부분, 수익의 부분에서 그 워드프레스의 수익 부분들은 이거의 전문가가 한 분 더 계시거든요. 여기 지금 같이 들어와 계시는 자비스님이 그 부분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설명드리고 자비스님이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애드포스트라는 거는 기준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8월 달인데 7월 달에 내 블로그에 꾸준히 100명씩, 매일매일 100명씩 방문했고, 내가 블로그를 개설한 지 석 달이 지난 블로그인데, 그 전달에 매일매일 100명씩 방문한 블로그, 그런 블로그라고 했을 때 네이버에 애드 포스트라는 걸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블로그에 광고를 달아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광고 달을 수가 있는 자격이 되네요 라고 해서 오케이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광고가 달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빵원이었던 사람이 이제 블로그에 광고가 붙으면서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게 돼요. 여기 경이로운 지식공고 라는 분, 이분은 저의 이제 제자분이신데, 제가 4월 달부터 그렇게 강의했다고 했잖아요. 4월 달부터 강의 들었던 그 분이, 그 어떤 분이, 경이로운 지식금고라는 분이 저의 수업을 듣고 열심히 블로그 포스팅을 해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애드 포스트 수익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6월 달에 14만 6천 원, 6월 달 한 달만 34만 6천 12원이 들어왔어요. 누적 수익으로 보면 좀 더 많아지겠죠. 이분의 7월, 8월 달 수익이 어떻게 될지 많이 기대가 또 되죠.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요. 자, 이게 애드포스트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 막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밑에 광고가 뜨는 게 있어요. 그런 게 그 사람이 광고를 막 다른 게 아니고 네이버에서 임의로 이렇게 광고를 붙여준 거예요. 내가 막 달고 싶어서 다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이런 A라는 광고를 붙여야지 B라는 광고를 붙여야지 내가 막 그렇게 임의로 붙이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위에 쓴 글이 만약에 뭐 오디오북에 대한 얘기를 막 썼다 그러면 밀리의 서재 막 이런 오디오북에 대한 광고가 막 붙기도 하고 내가 예를 들면 아까 개인 회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막 썼다 그러면 밑에 법원에 관련된 변호사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그런 게 막 광고가 붙기도 하고 그래요. 보험에 관련된 것은 보험 관련된 게 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광고 단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광고 단가가 높은 게 붙으면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클릭을 했을 때 그래서 구매까지 이루어지면 수익이 커지는 거죠, 저한테.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익이 좀 더 많이 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익이 100만 원이 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23년도 어떤 누군가는 5월 달에 나는 벌었어요. 이렇게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한 거예요. 미니멀한 재테크라는 분이네요. 그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한 달에 150, 100 정도 버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한 달에 유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런 분들은 보통 얼마 정도 들어오냐면요. 그거는 유입자 수하고 꼭 비례하진 않아요. 그 키워드랑 어떤 키워드를 노출을 시키느냐하고 그 상관관계가 있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숫자가 들어와야지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씩 버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은 한 달에 한 5만 명 정도 들어와요. 5만 명. 아니, 한 달이 아니고 매일 5만 명 정도 찍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0만 명 정도 들어오시는 분. 제가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여기 방문자 수, 제가 여기 이제 즐겨찾기 해놓는 어떤 누군가가 있는데, 대량 조회를 이렇게 쭉 해보면, 여기에 어떤 누군가는 어제 18만 명, 며칠 전에 20만 명, 14만 명, 막,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를 벌을까요? 뭐 엄청나게 벌겠죠. 막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리지 않을까요? 저도 저렇게 벌고 싶은데. 자, 저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으면 저 사람들 블로그에 들어가셔 어떻게 글을 쓰는지,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을 하루에 몇 개씩 하는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분석을 해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렇게 벌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각자 직장에서 열심히 하루 종일 누군가 그 대표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한 달에 급여를 받듯이 이 사람들은 이거를 위해서 하루 종일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블로그 글을 7, 8개씩 써요. 10개씩 쓰고 제가 하루에 블로그 포스팅 최고 많이 한 적이 15개를 쓴 적이 있는데 그렇게 써요. 그렇게 쓰면 저렇게 벌어요. 네,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다 그 정도 시간을 또 쏟는 거죠. 알바를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다 이유가 있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애드포스트 수익이라는 거고요. 자, 기자단이라는 게 있어요. 기자단은 뭐냐면 내가 방금 전에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행사, 소위 이제 이런 광고 대행사라는 곳이 있는데 대행사에서 저런 사람들 가만두지 않아요. 저런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연락을 해요. 나 이런 그 광고가 들어왔는데 당신 블로그에다가 글 하나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끊임없이 메일 보내고 제 거 이거 하나만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기는 하루에 20만 명씩, 막 5만 명씩 막 이렇게 10만 명씩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글을 거기다가 올려놓으면 그만큼 많이 보고 광고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에서 저런 블로그에다가 글을 써주세요라고 또는 글을 써주세요 하거나 아니에요. 당신이 그냥 가만히 있고요. 내가 원고랑 사진이랑 다 줄 테니까 당신은 올려주기만 하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단의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대행사에서 글을 다 써줘요. 글이랑 사진이랑 다 써주고 당신이 누구예요? 블로그 주인이죠. 블로그 주인 당신은 그냥 내가 주는 거 받아가지고 올려주기만, 업로드만 해주세요. 발행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자단 그 편하죠. 그러면 어찌 보면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를 처음에 그 블로그 막 초보자들은 올리기만 하면 그냥 되게 편안하네. 그렇게 생각하고서 한 건당 예를 들면 10,000원씩 받는다 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야, 이거 블로그 내가 한 10개 만들어가지고 기자단을 10개 신청을 해가지고 하루에
10개씩 받으면 10일 돌리면은 하루에 10개 받으면 10만 원 버네. 하루에 열을 돌리면은 얼마죠? 열을 돌리면 100만 원 벌고 한 달 돌리면 300만 원 버네. 야, 이걸로 그럼 블로그 하루에 돌리면 얼마지? 그러면 떼돈 벌겠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머리 빨리빨리 돌아가시는 분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다 부자 됐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일단은 기자단이 그렇게 주지도 않고 또 기자단이 주는 단가들이 블로그 지수에 따라 달라요. 내가 블로그를 막 만들었을 때는 다 여기 아시죠? 준체 1부터 최적 이렇게 단계들이 있잖아요. 최적 단계는 기자단이 그 주는 단가들도 높아요. 광고 이거 하나씩 줄 때도 뭐 한 5만 원, 10만 원씩만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 낮은 애들, 이제 블로그 막 만든 사람들은 2천 원, 2천 원, 3천 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올려. 그러니까 만 원짜리 되려면은 준체 한 5, 6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체 5, 6까지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그 한 10개까지, 5, 6까지 키운 다음에 기자단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개를 만들었어. 10개를 만든 다음에 그 대행사 10개를 받았는데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10개를 받았는데 기자단한테 받아가지고 포스팅을 매일 10개를 했다 쳐요. 했는데 이 대행사가 나한테만 이렇게 주지 않아요. 나한테도 주고 여기 있는 분들 이름 한번 불러볼게요. 한솔님한테도 주고요. 다배우리님한테도 주고요. 마초님한테도 주고요. 우리 리셀 퀸님한테도 주고요. 이렇게 막 다 줘요. 근데 나한테만 준다고 막 해요. 그렇게 하면 나한테만 주는 줄 알고 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유사 문서에도 걸리고요. 유사 이미지도 걸려요. 그래서 결국은 블로그가 저품질이 와요. 저품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저품질이 오면 하루아침에 이 노출이 안 돼요. 노출이 안 되면 기자단을 하는 효과가 없죠. 기자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온 것들을 노출시켜 주세요 해가지고 돈을 받는 건데 이게 자체가 노출이 안 되면 여태까지 이거 돈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블로그 5까지 키워가지고 만 원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 기자단 이제 한 달 정도 해가지고 돈 그거 얼마 벌으려고 하다가 블로그가 이제 다시 저품질이 오면 이거 저품질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못 살려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블로그 또 만들어야 돼. 또 만들고 기자단 또 해야 되고 쉽지가 않죠. 기자단은 저도 글을 아픈 사연이 있지만 제가 저품질이 온 제 블로그 아픈 블로그를 하나 보여드리면 제 부루마리라는 이 블로그가 제 원래 블로그거든요. 여기 보면은 개인회생 그리고 도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 블로그예요. 제 그 눈물 젖은 블로그. 여기 보면은 그 설거지 하던 사연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녹아져 있는데 블로그 이웃도 되게 많죠. 여기 스크랩도 되게 많이 했고 사람들이 여기 이웃들도 되게 많고 사연이 되게 많은 블로그인데 아무도 안 와요. 여기 이 블로그에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왜? 저품질이 오니까 여기 있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글들을 노출이 검색이 안 돼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안 와. 여기 블로그에 가면 오늘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나? 한 명 왔네. 서로 이거 신청하는 게 신기하네. 2명 신청했네. 그래서 방문이 없어요. 이게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한 3, 4년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계속 기다리고는 있어요. 그때 되면 다시 열심히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노출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게 새로 블로그 만들었다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새로 만든 블로그가 이거예요. 이제 이거 새로 만들어서 지금 다시 블로그 홍보하고 있고 블로그 챌린지도 다시 하고 있고 그래 지금 기자단은 하지 마세요. 돈이 벌린다고 생각해도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런 거 하다가 어떤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방문 강습 뭐 이런 거 해달라 또 이런 음식 뭐 이런 거 올려달라 맛집 이런 거 올려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 한번 그냥 들어가서 볼까요? 어떤 게 있는지. 방문 운전 연수 학원 후기 자차 운전 연수 배우고 운전 마스터 이런 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 블로그 한 5분이면 해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니까 대표적인 거예요. 저렇게. 그 다음에 체험단이라는 게 있어요. 체험단은 뭐냐면 우리 음식점에 와서 음식을 드셔주시고 영수증 사진 찰칵 찍어서 먹은 거를 이제 블로그에다 올려주세요. 그리고 음식 제공 공짜로 해드릴게요. 그거예요. 체험 거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가게 홍보가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자분 중에 아까 이거 하셨던 분이 이렇게 열심히 체험단도 하신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애드포스트로도 수익이 나고 체험단으로도 또 수익이 난 거죠. 수익이 되게 많이 나죠. 그래서 여기 앞에 다른 업체명은 이제 비밀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운 거고요. 어떤 뭔지 모르지만 13만 원짜리도 있고 4만 원, 3만 원,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20만 원짜리 그냥 추측하건데 어떤 업체인지 모르지만 아마 호텔 같은 뭐 이런 하루 숙박권 뭐 이런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었는데 호텔 같은 데 간다면 호텔 가고 그 주변에 맛집이라든지 이렇게 또 한번 투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갈 때 미리 이렇게 투어할 수 있는 코스에 연락을 해가지고 나 블로거인데 파워블로거인데 가겠다 하면 그쪽에서 다 공짜로 해준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호텔이라고 치고 3만 5천 원, 3만 원, 5만 원 이런 게 다 음식점이라고 치면은 아마 싹 공짜로 이용했을 거예요. 이분이 되게 좋죠. 여기 날짜도 보면 다 7월 달이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체험단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저도 참고로 체험단을 이용한 게 있는데 이제 와인바 가서 체험단을 이용한 게 있어요. 오늘 와인 한 잔 방위점인데 이제 각 와인바 포스팅을 해줬어요.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한 게 몇 개 있거든요. 이렇게 음식점들을 몇 개 이렇게 요령들이 생겨서 연락이 와요. 뭐 이런 하면 재밌어. 이런 것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체험단 수익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지수가 또 올라가고 유입자 수가 많으면 또 수익이 큰 게 이거예요. 원고 수익. 기자단은 대행사에서 글을 써가지고 사진이랑 해서 갖다 바치는 게 기자단이라고 하면 이 원고 수익은 써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글을 내가 좀 쓸 줄 알아야 되죠. 대신 단가가 높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14만 원, 17만 원, 30만 원, 35만 원짜리도 있고 가격이 장난 아니죠. 15건 했는데 280만 원이에요. 이분은 달에만 글만 써가지고 글 15개로 1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경이로운 지식금고님이 만약에 글을 이제 작정하고 쓰셨다.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시는데 작정하고 쓰셨다 하면 뭐 이거 더 많이 쓰실 수 있는데 충분히 이 정도 버실 수 있고 애드포스트로도 수익 벌고 체험단으로도 수익 벌고 하면 재미있게 블로그로도 수익 충분히 벌 수 있죠. 이렇게 원고 수익도 이렇게 벌 수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수익이냐면 제휴 마케팅 수익이 있어요. 제휴 마케팅. 제가 꼭 네이버 블로그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블로그에는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의 히스토리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네이버는 블로그를 블로그라고 불러요. 카카오는 블로그를 블로그라고 안 부르고요. 티스토리라고 불러요. 카카오 티스토리라고 불러요. 카카오 블로그라고 안, 그러니까 이름이 명칭이 좀 다르죠. 그래서 티스토리 하면 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블로그라고 쓰고요. 다음 카카오는 티스토리라고 불러요. 그 티스토리가 뭐냐라고 하면 블로그예요. 회사에서 약간 차별화하려고 티스토리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또 이따가 이제 얘기해 주실 워드프레스도 블로그예요.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그런 거를 이제 다 쌤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은 성격이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다 같은 거예요. 이 제휴 마케팅이라는 그 쿠팡 제휴 마케팅이라는 그 부분에 이제 그 저도 여기 보면 이렇게 쿠팡 파트너스라고 있거든요. 쿠팡 파트너스에서 이렇게 이제 회원 가입을 하세요. 하면은 이제 그 여기 링크 상품 링크 같은 것들을 간편 링크, 다이나믹 배너, 이제 배너 생성 이렇게 하면은 이런 배너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배너를 복사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 블로그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개념을 이렇게 붙이는데 이렇게 붙이는 거를 누군가가 내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클릭하고 쿠팡으로 들어가서 4시간 내로 물건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물건을 구매하든 상관없고 구매를 한 거에 대한 3%가 내 수익으로 떨어져. 내 수익으로. 그래서 제 제자분 중에 어떤 분이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어떤 분이 1,400만 원의 매출이 생겼어요. 그거에 수익에 43만 원이 수익이 들어왔어요. 이분은 작정을 하고 내가 이거를 팔아야지 막 애를 써가지고 막 43만 원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어떤 다른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수익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걸 작정하고 막 팔아야지 애를 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수익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점점 우상향으로 늘을 거예요. 왜? 그 사이트는 계속 회원들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익이 계속 늘어나는 방법들을 이분이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나는 부분들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둥두둥 제 이제 강의 수업 어떻게 수익이 발생했는지 아까 제가 처음에 그냥 저의 이제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바로 아마 금액이 삐져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장으로 다시 왔어요. 클릭하면 수익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짠 보여드릴 건데 강 선생님하고 수업을 듣고서 제가 3월 31일 날 무료 수업을 하고 4월 달에 강의방을 개설을 해서 수업 신청을 받았어요. 일기생을 4월 달에 받고 4주 코스를 한 달 동안 수업을 마치고 다시 2기생을 또 받았어요. 5월 달에. 그래서 2기생 받고 그 다음에 6월, 7월 때는 이제 워드프레스 수업도 하고 이렇게 수업을 좀 더 하고 또 다른 수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수익에 대한 부분들 다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수익은 다들 각자 회사도 다니고 하지만 저는 만약에 수익을 내셔라 라고 하면 강의를 하셔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하라고 하면 전자책을 또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오늘 전자책에 대한 얘기는 제가 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전자책은 강의를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가적인 수익이에요. 왜냐하면 강의 자료들이 모이면 전자책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가적인 수익이에요. 저는 아직 전자책을 내진 않았지만 곧 이거는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강의하고 전자책 같이 하셔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뒤에 깔아놓은 거 보시면 이게 지금 캡처를 뜨다가 다 뜨지는 못했어요. 다 뜨지는 못했는데 이제 처음에 10만 원짜리부터 20만 원짜리 캡처 다 뜨고 30만 원짜리도 있고 했는데 다 뜨지는 못하고, 이제 보시면은 4월 달에 목표가 20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9만 원의 수강료를 내고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저한테 강의 신청을 해주신 분이 22명이 이제 저한테 수강 신청을 해주셔서 20만 원이 달성이 됐고요. 이제 5월 제가 수업을, 요때는 제가 4주 코스로 총 4번 수업을 했고 매일매일 제가 케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분들 뭐 만족도도 되게 좋았고요. 그때 이제 일기생분들이죠. 그리고 5월달 수업은 이제 여기 일기생분들은 4번 수업을 했지만 여기는 10번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강의료를 좀 더 받았죠. 근데 인원수는 똑같아요. 22명. 여기도 22명인데 이제 강의를 20만 원, 440만 원 했고요. 6월 달은 1600만 원 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혼자 벌었다기보다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일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일정 부분 수익 쉐어를 좀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수익을 나눴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달. 8월 달은 지금 날씨가 좀 더워서 그런지 아직은 뭐 수익이 크지는 않지만 계속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강의를 하는 게 수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강의를 하세요. 강의하고 싶으면 신청을 하세요. 챌린지. 강의하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강의를 하시면은 어떤 한 사이클 이렇게 돌고 하시면은 강의 자료가 생기고 또 그런 걸 가지고 또 활용하고 또 새로운 것들 좀 배워서 또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 한번 해보시면 스스로도 아마 학습도 하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강의료, 강의한 거, 강의를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하니 힘들다고요? 저는 실적이 없었는데요. 저 실적이 한 개도 없었는데요. 아무것도. 저 빈털털이었는데요. 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아시죠? 아무것도. 자, 일단은 이 블로그의 수익화에 대한 부분들 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얼마 있다가 이렇게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한 이런 노하우에 대해서 전자책을 한번 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자책을 내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수익 달성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자책으로 내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저랑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때도 제가 무료 강의 또 하면서 전자책 또 홍보도 하고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볼 테니까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원래 30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괜히 저의 과거 히스토리 얘기하다가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서 강의 부르면서 정말 프롬프트 만들기 천재라고요? 아니에요. 오늘 저기 자비스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자비스 선생님이 또 워드프레스에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 1600만 원을 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분이 또 자비스님 때문에 이렇게 번 거예요. 이게 1600만 원은 제가 번 게 아니고 자비스님이 또 이렇게 같이 번 거예요. 제가 다 번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수익 쉐어를 또 같이 하신 부분이니까 자비스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벌게 된 부분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벌게 됐는지를 또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비스님 준비되셨어요? 준비됐습니다. 네네, 자비스님.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자비스입니다. 로마리님의 이 얘기는 언제 들어도 가슴이 참 그래요. 절절한 사연들이 다 각자 인생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왜 블로그에 관심 있으신가요? 이렇게 잡았는데 부르마리님이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네요. 왜 블로그를 시작하셨는지. 좀 비슷한 스토리가 있기는 합니다. 짧게만 얘기하면 저는 아프리카에서 한 18년 정도 살다가 왔고요. 거기서 이제 대우자동차, 뭐 LG전자 근무하다가 사업을 좀 해보겠다고 하다가 다 털어먹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왔는데 제가 무슨 한국에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업체 저런 업체를 전전하면서 홈페이지 관리 같은 것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저도 이제 나이가 제가 10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죠. 아무것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뭘 해서 긴긴 날 살아야 되나. 지금 제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나는 빈털터리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에 들어오니까 노후 문제 굉장히 고민하시고 다들 준비하시고 그러더라. 이게 이제 돈이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돈으로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문제를 실제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적정 생활비가
국민연금 조사를 했는데 평균 8만 원이다. 부부가 한 달 사는데 요 정도의 돈이 든다. 그래서 은퇴 후 20년 동안을 살려면 6억 4천만 원이 필요하고 30년을 살려면 9억 6,500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 국민연금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 연금은 평균은 57만 2천 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작년 자료인데요. 올해 조금 더 늘은 것 같습니다. 63만 원짜리 늘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월 최고 수령액은 246만 원. 이것도 조금 금액이 한 20만 원 정도 늘은 것 같더라고요. 1년 사이에. 정확한 자료 찾다가 그냥 없어가지고 작년 자료 갖고 왔는데, 예,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금액이 내가 필요한 돈에 부족하잖아요. 그럼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다른 데서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국민연금 믿을 수 있나? 근데 국민연금이 다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지금.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 돈이 빨리빨리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고갈 시점이 또 2년 앞당겨졌다. 3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또 3월 달에 똑같이 고갈 논란 끝에 2030이 아주 그 요즘 젊은 MZ 세대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죠. 근데 2055년이면 고갈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때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30년 후지만 저도 그때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적인 문제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보면 N잡 시대 다 N잡을 하죠. 잡 하나만 갖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이제 부부가 맞벌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못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뒷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참 어떻게 들으면 비극적인 말들도 그래서 이게 직장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지가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작년대로. 예, 50%를 넘었어요. 이제 저런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굉장히 그 JTBC에서 방송한 굉장히 뼈 때리는 거였던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의 진로. 이게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진로다. 학교 열심히 다녀서 대학 다 들어갔는데 결국은 뭐지? 알바하는 사람, 판매직 하는 사람, 계약하는 사람, 계약직 하는 사람,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공무원, 공기업 다니는 사람, 뭐 학교나 뭐 봉사기관 다니는 사람, 공공기관이나 뭐 연구기관, 대기업, 외국계 기업, 밑으로 내갈수록 훨씬 더 좋은 직장이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결국 은퇴 후에 뭐가 되냐? 거기에 한 일 많으면은 아니겠지만 나머지는 뭔가 해야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들 전에는 뭐 치킨집 많이 하고 커피숍도 많이 하고 여기 이제 부동산 중개업, 요식업, PC방, 편의점, 커피숍, 치킨집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예, 그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퇴직금 다 털어가지고 막 하고 적으면 몇 천을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한참 그때 저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사업을 한번 했다가 실패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는 바로는 2년 동안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한 기업이 창업 후 2년 동안 유지한 기업이 5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95%가 2년 안에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무점포 창업 비용이 제일 싸다 해서 인기 있고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무인 카페도 하고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뭐 또 무인 세탁소 저희 집 근처 골목에도 뭐 2개, 3개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면 창업 비용이 뭐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1억, 뭐 2억 5천, 5천 다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좋은 수익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 사람의 창업 노트인데요. 그 무인 카페를 해서 커피숍이나 베이커리가 들어오지 않는 B급 상권에 했고 임대료 이분은 그나마 자기 건물이라서 임대료를 안 냈어요. 그거 제외하고 투자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들었고 월 수익이 10에서 10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거라서 월세를 안 내요. 보증금도 없고. 근데 여기다 보증금하고 월세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벌면 똔똔입니다. 100만 원 벌면 50만 원 빼고 50만 원 버는 거고요. 월세가 1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적자 났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됐다가 예,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무인 카페니까 좀 내가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써도 되고 뭐 이렇게 그 최소의 노력과 뭐 시간으로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래 조금 몇십만 원만 나와도 좋지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무인이라는 게 반은 맞고 반이 틀리다. 실제로 해보면 참 손이 많이 간답니다. 웬만큼 시간도 들어가고요. 관리를 많이 해야 돼요. 거기 앉아있지 않더라도 관리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화가 있죠. 이제 안 된다 하고 전화하고, 뭐가 문제 있다고 전화하고, 뭐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화하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또 전화를 합니다. 보통은 무인 점포들은 24시간이잖아요. 한밤중이고 뭐 새벽이고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뉴스를 제가 가져왔는데, 2019년에
창업해서 20년까지 생존 비율이 64점, 15년에 창업해서 5년 생존한 기업은 33점. 그동안 계속 수익이 났냐, 돈을 얼마 벌었냐가 아니라 생존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저 중에 많은 숫자는 계속해서 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요식업 같은 경우는 3개월 안에 이제 승부가 갈려요. 제 이제 작은 형님도 요식업 쪽에 평생을 해서 잘 아는데 한 달, 두 달 딱 간보고 아니면 빨리 접습니다.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밑빠지도록 물붓기로 돈이 들어가요. 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워드프레스 블로그는 투자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냐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국내에 있는 두 군데 업체, 뭐 해외 두 군데 업체 정도 이렇게 쫙 제가 비용을 내봤는데요. 뭐 비용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도메인 비용, 도메인 이름 만드는 거, 그다음에 서버 비용, 월 비용으로 보통 나가는데 서버 비용이 있고, 이 비용은 제가 그냥 100만 원 넣어놨습니다. 100만 원 넣는 게 뭐냐면 학습 비용이 좀 필요해요. 이걸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은 모르겠고, 또 본인이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하겠다고 하면 뭐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떤 내가 수익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면 하다못해 전자책이라도 사서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뭐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한다고 여기저기 막 돈을 막 1,000만 원대 이상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100만 원 적어놓은 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100만 원으로 올인원 서비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 준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이제 최소한의 비용 생각해서 제가 적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서버 비용도 뭐 천차만별입니다. 뭐 6,000원부터 24만 원, 뭐 8,000원, 뭐 22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요거 이제 최소 서버예요. 요게 이제 여기서 제일 비싼 서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100만 원 들어가더라도 서버 비용이 100만 원 들어가도 1년이면 100만 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예, 이거는 저런 창업이나 우리 부루마리 눈물 없이는 듣기 힘든 식당에서 가서 일도 하시고 행사도 뛰시고 하신 일인데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정도 나느냐?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느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신 분들 수익 인증 우리 카페에 올라온 것들이고요. 왼쪽에 거는 좀 이제 시작하신 지 최소 1년 이상 되신 분들 수익 인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년 이상 되신 분들 같으면 일주일 만에 뭐 700불, 여기는 이분보다는 이분의 한 반 이상 40, 74불. 이게 이제 주별로나 일자별로나 조금 이제 오락가락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1년 이상 지나면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이제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고 또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정보를 받고 어떤 지도와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점은 있고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6개월 이상 지나면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회원님 두 분의 케이스를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분은 경력 25년 차입니다. 티스토리 애드센스 승인 1호로 받으신 굉장히 그동안 쌓아놓은 계정과 글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카테고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확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글이 최소한 1만 개 이상 쌓아놓았다 그동안. 월 수익은 최소한 10,000불 이상이다. 계정도 10개 이상이고 이건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개 글이 있다고 하고 월 10,000불이다. 그러면 글 하나가 월 1불을 벌어오는 겁니다. 글 한 개당 1불을 벌어옵니다. 실제적으로는 글 하나가 단가가 뭐 10불짜리도 있고 뭐 5불짜리도 있고 또 뭐 10센트짜리도 있고 20센트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그 글을 광고를 클릭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1불짜리를 100번 클릭할 수도 있는 거고 10불짜리를 100번 클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 회원님은 경력 2년 차시고요. 건강 카테고리로만 글 600개 이상을 쓰셨고요. 평균 수익이 300만 원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첫 번째 분에 비해서 오래되시지 않으셨지만 굉장히 꾸준하게 꼼꼼하게 글을 작성하셨어요. 보니까 3개월 지나면서부터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고 5개월, 6개월 넘으면서 이렇게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뭐 400, 500도 나오고 많이 나오면 600도 나오고 조금 안 나온 날은 200만 원도 나오고 그래서 평균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회원님들은 시작한 지 오래 안 되셨지만 이런 굉장한 경력자 분들도 저희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저희가 서비스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달러를 벌 수 있다. 안방에서 달러를 벌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달러 연금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워드프레스로 구글 애드센스 수익화를 하는 데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안방에서 노트북과 인터넷만 있으면 달러를 벌 수 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 거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크리에이터들을 파트너로 인식하고 수익을 그래서 20%에서 최소 60%까지 수익을 나누거든요.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블로그 글을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홈페이지 뭐 다른 형식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그 구글 애드센스를 다는 모든 이런 홈페이지들에게 이렇게 정당하게 대가를 서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같으면은 뭐 아까 하루 일 방문자 5만 명인데 그래야 이제 한 달에 200만 원. 제가 이제 겨울하고 네이버에서는 순수하게 광고로만 200만 원이면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수익이거든요. 그 외의 수익으로는 아마 그거의 10배 최소한 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구글 애드센스는 정말 하루에 5만 명이 된다면 그거의 최소 10배에서 50배까지 이렇게 수익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런 점이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은 신뢰가 형성되면 꾸준히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은 갑자기 올라가 어려워요. 갑자기 폭발적인 유입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하면 꾸준히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도 계속 유지를 시켜줍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아주 힘들게 계속 유지를 시키려면 계속 힘들게 작업을 해야 돼요. 매일 꾸준히 글을 잘 올려야 되고 관리를 이것저것 해줘야 됩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구글은 찾아보시면 정보들이 다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왜 연금 수익이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2년, 3년, 4년, 5년 전에 써놓은 글들이 오늘 돈을 벌어다 주고요. 지금 써놓은 글들이 몇 년 후에도 계속 돈을 벌어다 줍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그걸 계속 유지를 시켜줘요. 그 다음에 쓸 줄을 몰라도 GPT가 있다. 우리는 그래서 달러 현금을 만들 수가 있다. GPT를 잘 쓸 줄 모른다. 우리 부르면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가 뭔지도 모르면 올인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저희 지금 회원님들 중에는 그 6학년도 계시고 심지어 7학년도 계십니다. 7학년 선생님도 얼마 전에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창업을 해도요 그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업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같은 업을 했던 사람이 뭐 그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재창업을 하는 것은 새로운 뭐 배울 게 많지 않죠. 조금 그 지역에 대해서만 적응을 하고 그런 부분만 습득을 하면 되지만 전혀 그 일을 시작한다면 좀 직장 다니던 사람이 뭐 갑자기 무인 카페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습득하고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계 그 운용하는 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하는 뭐 카드 결제와 카드 사하고 뭐 연관된 부분들, 또 보안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것만 해도 배울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워드프레스도 네이버도 이제 많이 배워야 되지만 워드프레스도 이렇게 배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배우면서 계속 글을 꾸준히 쓰시면 돼요. 글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뭐 오늘 시작하고 내일 돈 버는 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시간이 쌓이고 글이 쌓이면 점점 더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도움이 되는 점점 더 힘이 되는 그런 아주 장점이랑 단점 급하신 분들한테는 단점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도메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도메인 점수라고 해서 나이 먹은 도메인을 더 신뢰성을 오래된 도메인일수록 구글이 상위에 띄워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구글 워드프레스 블로그가 우리나라의 블루오션입니다. 아직 시작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티스토리 사태로 인해서 워드프레스 블로그에 뛰어드신 분들이 많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워드를 선점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간 최소한의 구글과 신뢰 형성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쌓아놓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부름 아카데미가 가격을 올립니다. 지금은 저희가 모든 서비스 100만 원에 해드리고 있지만 곧 이게 2배, 3배 이상 올라갈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그 워드프레스 블로그 쪽으로 수익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